한 2시 한 10분에 15분 정도에 끝낼 거니까 질질 끌더라도 저거 이렇게 빨리 안 끝내 하지 마시고 그때 딱 끝낼게요. 15분 정도에 끝내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거기에 63페이지 보시니까 주거 분리라고 있고 여거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주거 분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 동네를 딱 보면 이렇게 동네가 딱 있는데 이렇게 어떤 경계를 딱 사이에 두고, 이 경계가 8차선 도로가 될 수도 있고 뭐 산이 될 수도 있고 강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이런 데는요 좀 못 사는 사람들 있죠.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이런 동네는요 고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이런 데는 고급주택이니까, 여기는요 저급주택이니까, 여기는요 지불할 능력이 많으니까, 여기는요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불할 능력은 많다면 이런 좋은 동네 가서 살고 싶겠죠? 고급주택에서 뭐하러 여기 삽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죠. 이걸요 주거 분리 현상이 주는 겁니다. 주거 분리 현상. 나중에 직주 분리 현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요 주거지가 이렇게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주거 분리다. 근데 왜 이 지역은요 전체적으로 고급주택으로 나왔나 볼게요. 전체로 다, 그죠? 전체적으로 고급주택으로 계속 남나 볼게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동네는요 14억 15억 정도 되는 고급주택촌입니다. 고급주택촌인데 그 중에 일부가, 그 중에 몇 개가 쓰다 보니까 욕실 같은 게 깨지고 부서지고, 막 타일 같은 거 막 부서지고, 물도 줄줄 새고 할 수 있죠. 방충망도 찌그러지고, 아닌가요? 타일도 막 누리끼리 해주고. 그러면 이 욕실 같은 거 교체하고 싶어, 교체 안 하고 싶어요? 교체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교체하려면 개량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개량 비용이 딱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2천만 원 정도. 근데 문제는 개량 후에 가치 증가를 비교해 봤더니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딱 들여서 욕실을 딱 개조했죠. 그때는 나중에 팔 때는요 한 5천 정도 붙여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집값이 비싼 동네 아닙니까? 이거 해도, 그죠? 개량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볼게요. 개량을 하려고 하네요. 이 지역은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저급 빌라촌입니다. 3천만 원. 뭐라고요? 저급 빌라촌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그 욕실을요 2천만 원 정도 들여서요 싹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자, 그러니까 욕실 개조하려면 개량 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개량 비용 들어가는데, 개량 후에 가치 증가를 딱 비교해 봤더니 뭐가 크다고요? 개량 비용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빌라인데 2천만 원 쳐들여서 그 욕실 개조했어, 안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팔 때는요 3천 이상 붙일 수 있나요? 2천 이상 붙일 수 있나요? 아니, 가격이 3천만 원밖에 안 돼 어떻게 2천만 원 이상 붙입니까? 기껏해 한 300만 원 붙이겠죠? 그러니까 자, 오히려 이 개량 비용이 더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요? 개량 안 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저급주택으로 남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지역은요 정의 외부 효과가 작용된다 입니다. 그러니까 개량하게 되면요 주변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지역은요 개량하면 주변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책론에서 할 겁니다. 정책론에서 공부할 겁니다. 자, 난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제 그 그랜저 승용차입니다. 그랜저. 요즘에 신형 그랜저예요. 그래서 한 6개월밖에 안 된 그랜저 있죠? 요거 딱 끌고 가다가 주차하려다가 뒤에 전봇대를 부딪힌 겁니다. 그럼 찌그러져, 안 그러죠? 찌그러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인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을 거 아닙니까? 제프사에 가서 공업소 가서 고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요거는요 그랜저는 그랜저인데 이렇게 각이 딱 져 있는 그랜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요 각그랜저다 이제입니다. 뭐라고요? 각그랜저. 그래서 요거는 이제 1980년대 말쯤에 나온 것 같은데 90년대에는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세상 부러울 게 없을 때입니다. 그래, 이때는 외제차 이런 거 거의 없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대학교 같은 데 가도 교수들 몇 명만 차 있지 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있으면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진짜요? 부의 상징. 그래서 이런 차를, 이런 동네는, 여기는 부자 동네라 못 보는데, 우리 김포 있죠?
그럼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게 외국인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습니다. 나 이런 거 못 보겠다. 그러면 영화 친구 보죠. 영화 친구에 보면은 거기에 그 나랑 비슷하게 된 대체제가 하나 있습니다. 장동건이라고. 자, 걔가 이제 네가 가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있습니다. 하와이. 다시 할게. 이거 다시 해야 되나 이거? 연습하고 올 걸. 자, 거기서 걔네들이 이제 걔들이 끌고 다니는 차들 있죠? 이런 차들입니다. 이런 차들이에요. 이렇게. 근데 요거를, 자, 후진하다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찌그러졌습니다. 그럼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 고치려고, 안 고치려고 해? 고치는 비용은 200만 원이죠? 차 가격은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하러 고칩니까? 고치려고 안 고치려고 그냥 끌고 다닙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근데 요 차도 한 10년, 5년, 7년, 8년 지나봐요. 그러면 낡고 노화되고, 그리고 약간 낡고 노화되죠? 그리고 또한 그 유행도 지날 거 아닙니까? 신형차가 나오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이 돈 많은 사람 이 차 타려고 안 타려고요? 안 타려고 하면 중고차 시장에 팔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단계 낮은 하위 계층이 들어와서 이거 살려고 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주인도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도, 자, 시간이 꽤 지난다 봐요. 한 40년, 50년 지나면 전체로 낡고 노화돼, 안 노화돼요? 노화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고 한 단계 낮은 하위 계층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한 단계 낮은 하위 계층이 들어오는 걸요, 하향여과를 하는 겁니다. 무슨 여과라고요? 하향여과.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여기도 한 40년, 50년 되냐면 슬럼가로 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고급주택이 되어야 한대요. 신형주택. 그러면 상위 계층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상향여과라는 겁니다. 이것도 헷갈립니다. 항상 하위 계층이 들어온 걸 뭐라고요? 하향여과. 상위 계층이 들어온 걸요? 상향여과. 이렇게 누가 들어오냐, 이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도 헷갈려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하위 계층이 들어오는 걸요? 하향여과. 상위 계층이 들어오는 걸요? 상향여과.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여과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거 왜 여과라냐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 이유는. 자, 지금부터 여과현상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요런 지역을 고소득층 주거지역, 여기를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이라는 겁니다. 이 동네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이런 동네가 있고, 이런 동네가 있고, 이런 동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 이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이거부터 할게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경계를 두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 있죠? 얘들에 비해서는 좀 비싸게 거래됩니다. 얘들에 비해서는요, 할증돼서 거래됩니다. 이렇게 비싸게 거래한다는 얘기죠. 거꾸로, 자,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경계를 두고 있는 고소득층 주택 있죠? 요거는 얘들에 비해서는 좀 싸게 거래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할인돼서 거래됩니다. 나 이해가 잘 안 간다. 자, 지금 이제 서울의 목동 있잖아요. 목동 아파트 단지가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이거 왜 비싸냐면, 얘들은 보통 이제 80년대 전후로 해서 지어진 아파트예요, 거의 다. 지금 새로 안 지은 아파트는 다 그때 지은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지하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아파트에 뭘 안 지었다고요? 지하 주차장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간격이 넓어요, 좁아요? 굉장히 없습니다. 차 몇 대씩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몇 칸씩. 그러니까 땅의 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목동 아파트 단지가 아무래도 학군도 잘 돼 있고, 백화점 같은 거 많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가 이제 아파트 가격이 비싸요, 싸요? 단지는 비쌉니다. 근데 이 근처에 여기도 빌라가 있고, 여기도 빌라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길만 건너면 막 백화점 같은 거 즐비하죠? 병원 같은 거 잘 갖춰져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도 잘 있고, 학군도 좋죠? 그리고 학원 같은 거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훨씬 비싸게 거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근처에 있는 이게 훨씬 더 비싸게 거래한다는 얘기죠? 얘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번에는 얘들 볼게요. 얘들에 비해서는 어떻다고요? 싸게 거래됩니다. 얘들에 비해서는 뭐라고요? 싸게. 그래서 이 목동 아파트가 단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옛날에 한 7년 전인가, 7년 전에 아니다, 한 5년 전에 있죠?
요때 여기가 행복주택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때 여기는 주민들이 막 극구 연일 대물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행복주택이 뭐냐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하천 같은 데 보면은 좀 그 놀리는 땅 있어 없어요? 있거나 이제 철로 같은 거면 거기 놀리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데 보통 9평 내지 한 17평 정도 이렇게 소형 아파트 지어서 주로 이제 극빈층들이라든가 1인 가구이죠.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임대료가 한 시중에 한 30-40% 싸게 해서 임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민들이 연일 데모했다는 얘기죠. 왜 데모했을까요? 얘들 들어오니까 여기 들어오면 집값 떨어져 올라가요? 떨어진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일 데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싸게 거래야 됩니다. 싸게 거래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지금 거의 무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복주택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여과 현상은요. 이런 데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시작을.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요. 이런 데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지역도 그러지 않아도 싸게 거래해요? 안 해요? 싸게 거래하죠. 네, 그리고 또한 이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이런 데 살고 싶지 이런 데 살고 싶지 않겠죠.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꽤 지난다고 치자. 시간이 꽤 지나게 되면 그동안은 개량 비용하고 개량 후의 가치 증가를 비교해 봤더니 그동안은 얘가 더 컸다는 얘기죠. 근데 언젠가부터는 40년, 30년 지나면 언젠가부터는 개량 비용이 커지는 시기가 와요, 안 와요?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그 그랜저 승용차도 한 10년 이상 타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개량해봐야 돈만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냥 찌그러진 채 타고 다닐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 개량해봐야 얘가 더 커지는 시기가 와요, 안 와요? 자, 그러다 싸게 거래하고 있는데 30년, 40년 지났죠. 낡고 노후화되고, 그렇죠? 이게 고쳐봐야 돈만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요? 개량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 급격히 가치가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물도 줄줄 새고, 방충망 다 뜯어지고, 타일 같은 건 지저분하고 이러죠?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돈 많은 사람 이런 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고, 가치가 급격히 저하되니까, 호시탐탐 들어오려는 사람 있죠?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때부터 이제 하향 여과가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향 여과가 어떻다고요? 시작된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이렇게 개량 이거 뭐요? 예, 개량을 안 하려고 하겠죠?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치가 어떻다고요? 급격히 저하되면서 자, 여기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하향 여과라는 겁니다. 뭐 이해가 되겠나요?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자, 그리고 여기를 이제 달동네라는 겁니다. 무슨 동네라고요? 달동네를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달동네가 뭐냐면, 그 달동네가 아무래도 여기는 여기는 달동네에 있는 주택들이 일단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안전. 그러니까 우리 홍수나고 태풍 불고 그러면 아파트 사는 사람 피해 봐요, 안 봐요? 거의 안 봅니다. 유리창 깨졌으면 그 신문지 잘 붙이면 안 깨지는데 그런 거 안 하니까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누가 주로 피해 보냐면 이런 데서 피해를 봅니다. 여기 이제 잠만 자고 일어나니까 이 지붕이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정도는 다행인데 뒤에 축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깔려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위생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 이런 거 잘 되어 안 돼요? 잘 되죠. 쓰레기 막 음식물 같은 거 잘 될 거 아닙니까? 차곡차곡.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막 층층 막 올라가고 이렇게 막 골목도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분리수거 같은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 봉투 들고 쓰레기 봉투 들고 내려가려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내려가는 건 다행입니다. 근데 올라오는 게 쉬워요? 어렵죠. 그냥 아무 데나 버리고 하다 보니까 위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네 양아치들이 있어 없어요? 이것들이 있고 그 강남에 가서 도둑질하게 되면 거기는 세콤 이런 게 발달 잘 돼 있죠. 보안 설비가 잘 돼 있으니까 잡힐 염려가 있으니까 꼭 지네 동네에 이게 보안이 안 돼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못된 집만 골라가고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정부가 누구는 이게 좋은 동네 살고 누구는 이러한 안 좋은 동네 살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상당히 이거는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이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달동네 같은 거 없애야 됩니다. 질적 수준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주거복지를 높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정부가 돈을 잔뜩 투입해 갖고 달동네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을 증가시켜줬다 치자. 소득이 그래 증가했다. 임대료 같은 거 많이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한테는요 일자리 같은 거 많이 창출해줬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동네 살려고 안 살려고요?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 창출해 애들이 막 좋은 일자리 가서 돈도 많이 벌어오죠. 그러면 이런 동네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알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가주택은요, 여기 있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감소한다는 얘기를 이 동네 뜨려고 하죠. 좋은 데에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는요 동네가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공가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 이때부터는요 여기서 말하는 개량 비용은요 재건축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 증가를 비교해 봤더니 뭐가 크다고? 얘가 크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달동네 사람이 막 들어 차 있을 때는 이분들 내보내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알아서 다 나가신 거 아닙니까? 그럼 아예 그냥 밀어버리고 재건축하는 게 훨씬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하니까. 개량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개량한다는 얘기는 재건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재건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새 주택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상향여가가 시작된다 이겁니다. 뭐가 시작된다고요? 상향여가. 자, 이렇게 해서 한 5, 60년 쭉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걸요 순환현상 혹은요 여과현상이라는데, 순환현상은 이해가 되는데 여과는 또 뭐냐? 이거는요 만약 여기다가 신축을 주택을 지었다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없고 돈 많은 사람만 걸러 들여보내죠. 그래서 이걸요 여과현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동네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은 시험에서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중개 그 부동산 학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있죠? 이런 걸 그 문제 부른 적이 있는데 전부 다 이의제기가 돼서 전부 다 복수정답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식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라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 아닌가요? 말 좀 어렵게 표현했을 뿐이 이렇게 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동네, 달동네 같은 걸 언젠간 철거해야 되나요? 해야 되면 그때는 새 주택이 들어오죠.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올 것이고, 그잖아요. 그 다음에 기존 주택도 오래되면은 이 동네 뜨려고 하죠. 그럼 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자,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달동네에 있는 주택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주택을요, 불량주택 해줍니다. 여기 꼬맨 자국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불량주택. 자, 이 불량주택이라는데, 이 불량주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위생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떤 형태로든 이거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이렇게. 자, 근데 왜 이 불량주택이 왜 존재하냐 그런 얘기인데, 어떤 독거 노인분이 딱 계십니다. 독거 노인분이 딱 여기다가 이제 리아카에다가 이렇게 폐지 같은 거 다 주워다가 이제 팔으면 한 달에 20만 원 벌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한 15만 원 정도는 임대료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15만 원 내고 5만 원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준 거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떤 젊은 놈이 가면서 할아버지 뭐를 그지 같은 집에 삽니까?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럴 겁니다. 야 이놈아 돈이 없어서 그런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라도 좋은 동네 가서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그 다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지 같은 집에 삽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주택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15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15만 원만 덜렁 내고 살 수 있는 집 있죠? 이런 집이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만약에 이 사람한테 소득만 지원해줘 봐요. 그럼 이런 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면 다 나가니까 재개발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식하게 정부가 이걸 철거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철거해봐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보상 제대로 받아요, 못 받아요? 땅 가격 얼마나 되고 무허가 주택 수두룩한데 이게 저 보상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런 사람 돈 조금 받아서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옆 동네 또 가는 겁니다. 옆세로 여기 몰려드는 거죠. 절대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하향 여과 과정의 산물이에요.
무슨 과정이라고요? 하향 여과정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걸 없애려면요, 소득만 지원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뭐라고요?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뭐라고요? 소득만 지원해줘봐요. 그럼 좋은 동네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밀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2번 보겠습니다. 서술형 지문의 2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동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거분리는요,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있죠? 근데 여기는 왜 욕실 개조하려고요? 개량하면은 가치장 크다는 얘기죠? 그 주변 때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왜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냐면, 자, 이 개량해봐야 돈만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거는 전체 중에 일부를 얘기합니다. 전체 일부. 이거는 전체가 다 이렇게 시간 지날 때를 얘기하는 거고, 이해가 되겠죠? 아까 주거분리 현상은 여기서는 왜 개량하려고 하냐면 다른 주택은 다 깨끗하죠? 이 주택만 유독히 깨지고 부서지면 고리 개량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2번에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효과 편익은 추구하려고 하고 부의 외부효과 피해는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했죠? 많은 겁니다. 6번 볼게요. 자, 주택의 여과 과정은요, 상위 또는 하위 계층이 다른 주택으로 이동함으로써 생긴 공가를 하위 또는 상위 계층이 사용할 때 있죠? 그러니까 달동네 다 떴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굳이 저런 주택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고 좋은 동네 살려고 하죠?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19번 보겠습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해 있을 경우에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자,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어떻게 거래한다고요? 할증돼서 거래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고소득층 주택은요, 할인돼서 거래됩니다. 할인. 그 다음 10번 볼게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저소득층이네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자,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죠? 그럼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상향 여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수 비용보다 크다 하면 상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불량주택의 문제는 하향 여과된 저소득의 산물인 소득 문제로서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겁니다. 이거는 소득의 문제지 결코 뭐라고요?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중에, 자, 먼저 하기 전에 이제 지대 이론이라는 걸 먼저 공부할 겁니다. 뭘 공부한다고요? 지대 이론을 공부할 건데, 자, 여기서는 이제 지대 이론에는 우리 교재에는 아마 195페이지였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95페이지인데, 자, 지금은, 자, 토지는, 자, 이렇게 마세요. 제가 이 감정평가 3방식에 다시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니까 지금 이렇게 마세요. 토지는 처분하지 않는 이상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내가 처분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수익이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는요, 만약에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면 토지 임대료를 한 달간, 1년간의 임대료 있죠? 임대료를 곧바로 할인율로 요구승인을 얘기합니다. 할인율로 곧바로 나누면 이게 나중에 이제 환원율을 얘기합니다. 나누면 곧바로 토지 가격이 나옵니다. 뭐 나온다고요? 토지.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거를 제가 나중에 언제 할 거냐면 감정평가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죠?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한다면 그냥 한 해의 토지 임대료 있죠? 요거를 할인율로 나누면 토지 가격입니다. 자, 그냥 해볼게요. 자, 그래도 나중에 할 거니까. 자, 어떤 사람이 토지를 A라는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1년 동안 매년 1천만 원씩 임대료가 발생한답니다. 비용 빼고. 얼마씩 발생한다고요? 1천만 원씩 발생하는데 5년 지나면 이 땅은요, 지구에서 없어진답니다. 어떻게 없어져요? 뿅 하고 없어진대요. 어떻게 움직여요? 뿅. 그러면 5년 동안 들어온 돈 요게 다죠?
다 아니까? 그러면 이거를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주면 이 부동산의 토지 가치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토지 가격. 자, 우리, 투자론에서 이제 다다음 주에 정도 공부할 건데, 자, 5억 투자했는데 내 돈 매년 8천만 원씩 들어오죠? 처분할 때 7억 들어오죠?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게 이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요거 똑같이. 자, 1천만 원씩 5번 들어오죠? 요거를 할인한 게 토지 가격입니다. 계산해 볼게요. 일단은요, 토지의 가격은, 괜히 하는 것 같은데. 자, 1천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에서 곱하면 돼요. 똑같은 게 5번 발생하죠?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에서 곱하면 돼요. 그런 게 있어요, 투자론에서. 연금의 현가계에서 구하는 공식을 말해볼게요. 이게 10%라고 치면, 자, 이거는 이 공식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0.1분의 1 빼기 1 플러스 0.1의 마이너스 5제곱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연금의 현가 계수입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토지가 진짜 5년 지나면 없어지나요?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는 가정한 거고, 실제는요, 5년 지나면 또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또 빌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5년 동안 빌려주면 또 1,000만 원씩 발생해요, 안 해요? 하고 내가 죽으면요, 우리 아들이 또 빌려주면 되죠? 그러니까 처분하지 않은 사람 무한대로 발생이 됩니다.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무한대. 그러면 이 부분만 끄집어낼게요. 끄집어낸다면, 1 플러스 0.1의 마이너스 5제곱 있죠? 요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1 플러스 0.1의 5제곱분의 1에 얘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이게 5 아닙니까? 이게 5, 6, 7, 8, 9 커지더니 어디까지 커져요? 무한대까지 커지는 겁니다. 요게 5, 6, 7, 8, 9 커지더니 어디 가라고요? 무한대까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지더니 이게요, 10조 정도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1을 10조 정도 나누면 0으로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0. 그러니까 1을 1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0.1이죠? 100으로 나누면 0.01이죠? 1000으로 나누면 0.001이죠? 1조로 나눠봐. 0.001 하더니 0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게 얼마가 된다고요? 이게 무한대로 간다면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 빼기 0 하면 얼마예요? 원래 1 빼기 0 하면 1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1만 남아요? 안 남아요? 1만 남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나눈 거죠? 이게 바로 토지 가격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가격은 요거 있죠? 1천만 원이죠? 이걸 토지 임대료 해줍니다. 토지 뭐라고요? 임대료. 그리고 요거를요, 요구 수익률을 적절한 할인율이라고 줄게요. 요걸 나누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토지의 가격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집에 가셔서 집에 가시는 게 아니라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한 장 넘기면, 어디 있어요? 그 예제 있죠? 서술형 지문.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 토지 임대료를 줄여서요, 지대 해줍니다. 뭐라고요? 지대. 그 다음 토지 가격을 줄여서요, 지가 해줍니다. 지가. 그러면, 보세요. 자, 임대료가 커지면,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겠죠?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겠죠? 그러면 나누는 금액이 커지면요, 얘는 줄어듭니다. 이게 커지면 줄어들겠죠? 요거는 요구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은요, 우리 투자론에서 다시 할 겁니다.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한 겁니다. 무위험률에 뭐라고요? 위험 프리미엄을 더한 거예요. 위험 할증률. 그래서 집에 가서 힘들어 할까봐 푸는 겁니다. 1번 볼게요. 지대가 상승하면 토지 가격도 상승합니다. 상식적인 거 아니면 지대가 올라가면 얘도 상승하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요게 커지니까 얘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요, 요구 수익률이 커지므로 토지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거 안 하려다가 그냥 집에 가서 힘들어 할까봐 다시 거꾸로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자, 그러니까 토지 가격은 처분하지 않은 이상은요, 그냥 임대료를 뭘로 나누라고요? 요구수를 나눈 게 가치입니다. 가치. 자, 지금부터 이제 주로 시험에서 물어보는 내용을 공부해 볼게요. 물어보는 건데, 자, 토지의 임대료가 도대체 어떤 땅은 임대료가 비싸고 어떤 땅은 싸냐는 얘기죠? 요거 좀 알아볼게요. 자, 요거를 얘기한 학자들이 몇몇 있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삐딱삐딱하네요.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차액지대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요 절대지대설, 요거는요 입지교차지대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지교차지대설. 요거는요 위치에 따라 차이 난다 해서 이걸요 위치지대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거 사람 이름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자, 요거는요 리카도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리카도. 요거는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이론이에요. 요거는요 튀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이렇게 사람 이름도 기억해야 돼요. 사람 이름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요건 어떻게 하라고요? 차리 전호말을 줄여서 뭐라고요? 절마. 입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톡 튀어나왔네. 이렇게 차리 절마 입이 톡 튀어나왔네 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철이 절마 이렇게 하는데, 철이 절마 이렇게. 제가 입이 튀어나왔나요? 자, 그러면 그 어쩔 수 없네요. 입이 튀어나왔다고 하네. 자, 차리가 튀어나왔지. 왜 튀어나왔습니까? 그죠?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겠네요. 차리 절마 입이 튀어나왔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익대설은요 리카도, 얘는요 마르크스, 얘는요 튀네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요거는 약간 경제 철학이라는 게 들어가서 약간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결론 위주로 하시면 돼요. 뭘 하라고요? 결론 위주로 딱 정리하시면 돼요. 이런 거 위주로 딱. 제가 요거 있죠, 요거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어쨌거나 이거는 전부 다 일단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1800년대에 나온 이론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농경지에 대한 지대를 가정하는 겁니다. 뭘 가정하라고요? 농경지. 그리고 이때는 자본주의 경제를 얘기하는데, 지주는요 땅 주인을 얘기합니다. 땅 주인은 농사를 안 져요. 누구를 안 짓는다고요? 농사 안 져요. 그리고 농부들이 농지를 빌려서 농사 짓습니다. 그러면 농지를 빌려 농사 지으면 임대료 내야 돼, 안 돼요? 내야 되죠? 이걸 가정하는 겁니다. 지주는 농사 안 짓습니다. 그죠? 그래서 농지의 지대를 가정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때 요거는요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된다. 농지는요 수학 체감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농지가 있는데 여기다 노동자분을 투입하게 되면, 노동이나 자본을 투입하게 되면 생산량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면 요거 농지 하나만 있어도 돼야 안 돼요? 요것도 계속 생산 늘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농지에다가 1년 동안 농사 지을 양은 정해져 있어, 안 정했어요? 거의 한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몰리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그거 이상 노동자 투입하게 되면요 노동 자본 투입액 대비 생산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한 사람당 생산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손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다시 할게요. 여기다가 노동자분을 투입해서 생산량을 계속 늘릴 수만 있다면 이거 하나만 있어도 돼야 안 돼요? 되는데, 이런 한정된 농지에는 농사 지을 양이 정해져 있는 거죠? 더 이상 못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다른 농지가 또 필요한데, 농사 생산량을 늘리려면. 근데 이런 농지하고 이런 농지는 이 비옥도가 차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차이 나요? 비옥도. 그래서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돼야 한대요? 얼마 안 됩니다. 자본주의는 막 농지 갖고 있는 사람 한정돼 있죠. 근데 이거를 이용하려는 농부들은 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그래도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임대를 해준다. 그럼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유재산제, 개인이 이거 소유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러면 따라서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 시대를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수송비의 차이가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간단히 알아볼게요. 자, 아까 지주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땅 주인을 얘기합니다. 땅 주인이 땅을, 여러 땅을 갖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요 비옥도가 아주 우수한 땅인 상급지, 요거는요 한 중급 정도 되는 땅, 요거는요 비옥도가 아주 안 좋은 하급지라고 할게요. 자, 최열등지.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어떤 땅이든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전부 다 단위 면적당 50원씩이라고 간주해보자. 얼마씩이라고요? 50원. 근데 아무래도, 그리고 요 비용에는 이 경제학에서는요, 자, 여기는요 일단 정상적인 이유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먹고 살 만큼 정도의 이윤이죠? 이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먹고 살 만큼 정도의 이윤을 뭐라고요? 정상적인 이윤 하는데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아직은 지주한테 줄 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뭐는 포함이 안 됐다고요? 지주한테 줄 돈이 지대 아닙니까? 이건 아직 포함돼서 안 됐어요?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내다 파는 가격을 수익이라는 겁니다. 매출에 그건 뭐라고요? 수익이라는데, 상급지 같은 경우는 비옥도가 좋아요, 낮아요? 비옥도가 좋으니까 생산량도 많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품질도 좋겠죠? 그래서 내다 파는 가격이 100원이라고 치자.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50원 남았죠? 그럼 지주가 돈 달라 하면 최대한 이만큼 정도는 지불할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라고요? 아까 여기는 정상적인도 포함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정도 남았으니까 지주가 돈 달라 하면 최대한 얼마라고요? 이 정도는 지불할 이유가 있다. 그죠? 이해가 되겠나요? 근데 요거 볼게요. 얘는 80원이라 치자. 그럼 얼마 남아요? 30원 정도는 지불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요 50원이라 치자. 그럼 빵원이죠. 그럼 지주가 돈 달라 하면 줄 돈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익이 0인 땅을요 여기서는요 한 개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익이 0인 땅을 뭐라고요? 한 개지. 이 사람은요 한 개지로부터 출발해서 한 개지 이하의 땅은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개지로부터 출발해서 비옥도가 좋은 땅에 대한 대가, 이게 결국은요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서양에서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얘들은 주식이 빵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밀농사를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밀 가격이 올랐다. 밀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 커져요, 작아져요? 이게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뺀 이익도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고 자연스럽게 지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뭐가 올라간다고요? 지대로 올라갑니다. 네. 근데 요거는 뭐 간단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논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허점이 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허점. 자, 왜 허점이냐면, 자, 이 사람의 논리대로 보면 한 개지 이하의 땅은 지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아무리 1800년대 농경사회를 하더라도 지주가 땅을 왜 갖고 있습니까? 지가 농사 지어야 앉아요? 지가 농사도 안 지면서 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대도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땅을 뭐하러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농경사회를 하더라도 지대는 다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땅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내가 누구한테 조카한테 살짝 빌려주기 전에는 이 지대는 다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야지 농지가 지주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되겠죠? 아, 지주가 돈이 돼야 땅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돈도 안 되는 땅 뭐하러 갖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땅이든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여기가 이제 도시인데 도시의 근처에 농지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럼 A라는 농지도 있고 B라는 농지도 있는데 이런 건 전부 다 농사 지어서 여기다 내다 팔아야 됩니다. 이런 농지 다 여기다 내다 팔아야 돼요. 마치 이렇게 고립돼 있다 해서 이 섬처럼 이걸요 고립구무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고립구무. 근데 그러면 얘나 둘 다 중급지라고 가정해 보자. 뭐라고요? 둘 다 똑같이 중급지라면 지대는 같아야 되죠? 둘 다 중급지랑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농지는 비싸고 이 농지 싸냐는 얘기죠? 지대가 이 농지는 내다 팔면 지대가 많이 들어, 수송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적게 되니까 서로 이용하려니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얘는 수송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많이 드니까 이용하지 않으려니까 지대가 쌀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지대가 차이 날 수 있다는 거 있죠? 요것도 간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논리를 반박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이 사람에 져서 자본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어쨌거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대화인데요. 공급자 몇 명 안 되고 이걸 소비하려는 사람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이걸요 초과수요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초과수요. 이렇게 발생하면서 이 사람은 한 개지 이상의 땅이라도 이런 지대를요 차액지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차액지대 이상으로 지주가 또 불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절대이자가 또 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개지 이하의 땅이라도 지주가 또 부르면요 절대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지 이하의 땅이라도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 그런가 볼게요. 그러니까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돼야한대요? 안 되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막 농지 서로 빌리는데 나중에는요 돈 없는 사람은 이게 한 개지 이하의 땅에도 땅 빌려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한 개지 이하의 땅이라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한 개지가 있다. 한 개지가 어떤 땅이에요?
이제 수익도 50원이고 비용도 얼마라고요? 50원 아닙니까? 이익은 얼마라고요? 이익은 0원 아닙니까? 근데 한 개 이하의 땅이라도 이 지주가 이걸 한 10원을 불리겠답니다. 뭘 불러요? 10원. 그래도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죠. 돈 좀 없는 사람은 빌리다 합니다. 못 빌린 사람은 이런 땅에다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맞죠? 우리 땅을 빌려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 컴퓨터 있어서 없어서요? 컴퓨터 무슨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농사 짓는 게 일 아닙니까?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 이런 땅에도 빌려야 돼, 안 빌려야 돼요? 땅을 갖고 사람 몇 명한데 이거 이용한 사람 굉장히 많죠? 어쩌 이런 거라도 이용해야 되는 건데요. 맞죠? 근데 이때는 이익이 나요, 안 나요? 이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지대를 줍니까?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땅을 이용하려면요, 어쩔 수 없이 밀 가격을 내다 파는 걸 60원 올렸다 치자. 그럼 남아요, 안 남아요? 남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 개지 이하 땅이든 이런 땅이든 밀 가격을 지대를 올리겠다. 지대를 뭐라고요?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밀 가격을 올려서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문 얘기하겠나요? 이런 땅이라도 지대를 부른다면 자, 밀가격 올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되겠나요?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야, 이 못 올린다. 사람들 안 사면 못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 올릴 수 있어, 없어요? 이 못 올린다면 이거 어떻게 맨날 빌려서 낼 수는 없는 거죠? 빌려서 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아까 제가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정상적인 이윤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요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먹고 살 만큼의 이윤 있죠? 요것도 포기하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요, 노동력의 착취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노동력의 착취. 좀 어렵네요, 이게. 감을 하세요? 뭐라고요?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자, 순이익 계산해 볼게요. 순이익이라는 것은요, 수익에서 비용 뺀 걸 얘기합니다. 뭘 빼라고요? 수익은 내다 파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비용은요, 각종 비용. 자, 그러면 이 땅이든 밀농사를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내다 파는 금액을요, 매출액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매출액. 거기다가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을요, 생산비라 할게요. 그리고 갖다 날리려면 수송비 들어가 안 들어가요? 수송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 이 전부 빌려서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대도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빼야 되는데 요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뭐라고요? 반영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정상적 이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자, 어쨌거나 여기서 뺀 거 요만큼 남았어, 안 남았어요? 남았죠. 요거를 여기는 정상적 이윤도 포함됐다고 했죠? 그럼 요 정도 남으니까 지주가 돈 달라면 이 정도는 줄 수 있어, 없어요? 일단 이게 이제 결국 지대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 근데 A라는 땅과 B라는 땅이 똑같이 비옥도가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비옥도가 같으면 생산량이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고 품질도 비슷하겠죠? 그러면 둘 다 뭐 갖다 파는 금액이 똑같겠네요. 그죠? 생산량도 비슷하고 품질도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다 파는 금액도 비슷하겠죠? 가격은 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땅이든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같을 수 있죠? 그러면 A라는 땅은 수송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적게 드니까 순이익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러니까 지주가 돈 달라면 줄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자, B라는 땅은요, 수송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많이 드니까 순이익이 얼마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지주가 돈 달라면 줄 돈이 있어, 없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죠? 그러면 지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입지가 교차되면서 지대가 결정된다. 이렇게 해서요, 입지 교차 지대설 해줍니다. 뭐라고요? 입지 교차 지대설. 이렇게 해서 결론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뭐 위주로 하고요? 결론 위주로 딱딱 정리하시면 돼요. 할 수 있나요? 약간 좀 까탈스럽나요?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너무 자세히 하려면 힘드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감이. 자, 우리 지구상에서, 한 인간이 세계사를 그냥 뒤 흔들었던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자,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런 분들이죠? 이런 사람을 뽑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자는요, 마르크스, 이런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볼게요. 전 세계의 반이 있죠? 반이 마르크스를 추종하는 추종자 있죠? 이런 사람들 통치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엄청나게 세계사를 뒤흔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사고가, 사상이, 알겠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냐면, 제가 요거는 잊어먹질 않습니다. 왜 잊어먹지 않냐면, 태어난 연도가 이렇게 이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두 번 하면 됩니다. 이래서 잊어먹을 수가 있어, 없어요? 맨날 욕 달고 사는데 뭐 잊어먹을 거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1818년도에 독일에서 그 유대인 있잖아요, 유대인 집안의 변호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여유가 있는 집안입니다. 원래 유대인들 돈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집안인데, 이 사람처럼 전 세계에서 반이 사람들이 증오를 했고, 반이 이 사람을, 아니면 숭배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깐 해본 거고, 자, 지금부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오른쪽에 보니까 지대에 관한 논쟁이다 해서, 이것도 뭐냐면, 이렇게, 요거는 고전학파입니다. 요거는요, 신고전학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고전학파는요, 원래 산업혁명 이후에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자를 얘기합니다.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 시험에서 안 물어보니까 그냥 참고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주로 활약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 스미스입니다. 그리고 멜더스 이런 사람들, 아니면요, 조금 전에 저기 있죠, 리카도 있죠. 이런 사람들을요, 고전학파 경제학자라는 겁니다. 리카도. 그 다음에 요거는 산업혁명 이후에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주로 활약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알프레도 마샬입니다. 마샬. 자, 그리고 이 피구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피구, 이렇게 밀 이런 사람들을요, 신고전학파해줍니다. 근데 얘네나 사고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자본주의 있죠, 시장 논리죠. 시장 경제를 그대로 추종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을 뿐입니다. 거기에 따른 건데, 어쨌거나, 자, 요거 밀농사 지어서 내다 팔면 수익이 생겨, 안 생겨? 생길 거 아닙니까? 요거를요, 수익 창출에 공헌한 자한테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동자들한테 뭘 줘야 돼요? 임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본을 투입한 자들한테는요, 이자나 배당 줘야 되죠? 그리고 토지를 빌려준 자들한테는 임대료 줘야 돼, 안 돼요? 지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구분하면서 생산 요소를, 이 사람들은요, 이 토지의 이 자연적 특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무슨 특성이라고요? 자연적 특성을 어떻게 강조했다고요?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요 책을 만들어 팔려고 한다. 그러면 나도 이 생산비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죠? 거기다 적정한 이걸 포함해서 받고자 하는 게 금액 아닙니까? 가격이죠? 그잖아요? 노동력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토지라는 것은 애초에 생산비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토지를 누가 만든 거예요? 아, 신이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신이 있다면 공짜로 준 거죠? 만든 거, 안 만든 거예요? 그냥 누가 소유했으니까 그뿐이지. 원래는 생산비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갔다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산비 자체가 들어가지 안 했죠? 그러니까 얘한테 배분받을 게 있어, 없어요? 원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없은 거예요? 아, 노동의 대가가 있어야 뭐 받든지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뭘 받습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요거는요, 자, 이 한정된 토지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자, 신이 있다면, 신이 어떤 정도에 상응하는 비옥도에 대한 땅을 준 거죠? 아, 우리가 비옥도를 만든 거예요? 아니요, 신이 이런 비옥도에 상응한 땅을 준 거죠? 지형, 지세, 지질, 지방, 온도, 습도를 포함한 땅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생산하도록 생산량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니까 절대 토지가 이 매출액을 높이냐 낮추냐 공헌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생산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생산비에 수익 창출에 지대한 공헌에 한 노동자분 있죠? 여기에다 배분해주고 행여나 남는 게 있다면 토지에 배분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토지에 배분되는 것은 단순한 잉여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남는 돈이죠? 잉여에 불과한 겁니다.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질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자연적 특성 강조했으면서 애들은요, 토지에 배분되는 지대 수입이죠? 임대료는요, 단순히 뭐라고요? 잉여에 불과하다. 불로소득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신고전학파의 논리는
밀농사도 내다 팔면은 수익이 생겨 안 생겨? 생기는데 이 생산 요소를 노동과 자본으로만 구분했습니다. 토지도 어차피 돈 주고 다 살 수 있는 거죠. 막 거래되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토지에 대한 뭐라고요? 인문적 특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인문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 말로 해보면 토지는 생산비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요 토지도요 농지를 만들려면 농지 개량공사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닷물을 메꿔서 농지 만들려면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요? 비용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이 이 사람은 누가 생산해도 매출액은 똑같다고 하는데 생산량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토지를요 인간이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 제대로 이용하느냐, 아니면 개판으로 이용하냐 이거에 따라서요 매출액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도 뭐라고요? 수익 창출에 매출액을 늘리냐 줄이냐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 공헌도에 따라서 당연히요 공정하게 배분해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잉여가 아니라 뭐라고요? 같은 생산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뭐라고요? 생산 요소 비용이라는 강조했던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산 뭐라고요? 요소 비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마시면 돼요. 좀 어렵나요? 네. 자, 이번에 지금까지 한 건 이제 구닥다리 같은 지대 논쟁입니다. 어떤 논쟁이라고요? 구닥다리 같은 지대 논쟁. 자, 거의 다 됩니다. 조금만 하면 돼요. 제가 아까 15분 정도에 끝낸다고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현대적 의미의 지대 논쟁은 이제 파레토 아니면요, 마샬 이런 사람이 얘기한 게 있는데, 알아볼게요. 자, 요거는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공급곡선 아닙니까? 공급곡선이죠? 이게 경제학에서는 비용곡선입니다. 뭐라고요? 비용. 마지널 코스트라 비용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자, 요거는 이제 노동시장이라고 치자. 뭐라고 한다고요? 노동시장에서 내가 노동력을 이만큼 제공했다. 그럼 이만큼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만큼 공급할 때 이만큼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 가수인데 지방 다니면서 나이트클럽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하고 다니는 가수입니다. 그러면 노래라는 노동력을 제공하려면 이만큼 노동력을 제공하면 이만큼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래하고 다니려면 밥값 들어가 안 들어가요? 밥도 먹여야 되고 교통비도 들어가죠. 기름값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방 다니려면 그 여관에서 자야 돼 앉아야 돼요? 자야 되고 숙박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옷도 좋은 거 입어야지 잘못하면 잘리죠. 옷도 좀 사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노래하려면 목도 쉬어 안 새요? 약값도 들어가죠. 그리고 그 진상 부린 사람들 가끔 있어 없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열받으니까 술도 먹어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노래라는 노동력을 제공하면 이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만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이트클럽 사장은요. 자, 우리 맥주 시장은 우리가 수요자죠. 기업이 오비 맥주가 공급자 아닙니까? 근데 노동시장은 거꾸로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남편이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에 가서. 그럼 기업이 수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트클럽 사장이 이제 이걸 수요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 만나는 점에서 이제 임금이 결정됩니다. 그죠? 그럼 이만큼 임금 받았을 거 아닙니까? 받은 걸 잘 보면 이만큼은 자기도 비용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이거는 최소한 받아야 안 받아야 돼요? 이것도 안 받으면 일하면 돼야 안 돼요? 자, 내가 어디 가서 강의하고 다니는데 차비도 안 나온다. 그럼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최소한 이건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전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일하면 이 정도 받아내야 되죠. 이걸 전용 수입해 줍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정도도 지불하지 않으면 다른 다 이전하려고 하죠. 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걸요. 이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지급해야 될 이전 수입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전 수입. 그러면 실제는 이만큼 받았죠? 이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 남는 돈이 되는 겁니다. 이걸요, 경제지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지대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여자분이 한 달 동안에 500만 원을 딱 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걸 딱 정산해보니까, 자, 그동안 쓴 카드, 그 영수증 같은 거 있죠? 다 봤더니 한 300만 원 정도 비용 다 나간 겁니다. 얼마라고요? 그럼 실제 얼마 남은 거야? 200만 원 남은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애들 학비도 좀 내야 되고, 놀러 다니고 해야 되죠? 이걸요, 경제지대라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개인의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고 시장 전체에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린 걸요. 이렇게 이걸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비탄력적이면요. 임금이 올라갈 때 크게 못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요. 탄력적이 비탄력적이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전문직 해줄게요. 문직이라고요? 전문직. 요거는요. 뭐 사무직 해줄게요. 사무직. 자, 옛날에 요즘에야 변호사들 뭐 흔해 빠졌지만, 자, 변호사가 몇 명 안 된다고 가정해보자.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변호사 임금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변호 업무를. 근데 임금이 이렇게 올라간다 해서, 자, 공급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얼마 못 늘리죠. 왜냐하면 변호사 한 사람 몇 명 정해져 있잖아요. 크게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근데 일반적인 사무직 같은 경우는요, 임금 이만할 때 이만큼 공부하려고 했죠? 임금이 좋아지면 개 밑에처럼 서로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늘어날 수 있네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래 볼게요. 다시. 자, 이런 식으로 그린 거는 뭐라고요? 비탄력적. 이런 식으로 그린 걸 뭐라고요? 탄력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 수요 곡선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얘는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똑같으면 이만큼이 임금 수입이죠? 임금인데 이걸 잘 보면 요거를 뭐라고요? 전용 수입이라는 거죠? 이거 경제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 비용은 얼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아니, 전부 다 거의 다 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가서 법정 가서 한마디 해주고 큰 돈 벌어요, 안 벌어요? 거의 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일반적인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이만큼 돈 받죠? 그죠? 받은 거 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뭐라고요? 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차비 쓰고 이것저것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있어, 없어요? 거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비탄력적이 될수록 경제에는 커지는 겁니다. 뭐가 될수록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공급이 제한됐다는 얘기죠? 자꾸 제한되면요, 경제지대는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자, 우리 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좀 약간 좀 까탈스럽네요. 토지를 누가 공급하냐 하면 지주가 이제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시장. 근데 토지는, 토지는 어떤 지역에, 이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못 만들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지는 딱, 임대료 올라도 못 늘리는 거죠? 더 이상 늘릴 게 있어, 없어요? 몇 명이 갖고 있으면 더 이상 못 늘리는 거 아닙니까? 새로 만들어 늘릴 수 없는 거죠? 그럼 경제학에서는 얘는요, 공급선 아래의 면적이 전용 수입이죠? 얘는 공급선 아래의 면적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생산비가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전혀 안 들어갔으니까 비용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그러면 이걸 농부들이 수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발생된 수입 있죠? 요거는 100% 다 뭐라고요? 경제지대라는 얘기입니다. 다 몇 프로라고요? 100% 다 경제지대입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건 다 뭐라고요? 경제지대입니다. 비용 가치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파레토라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샬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인간이 만든 기계라든가 설비 이런 거 생각할게요. 자, 이 서울, 그 다음에 경기도를 통틀어서 포크레인을 빌려주는 업체가 딱 10군데라고 치자. 10군데이고, 한 군데당 10대씩 갖고 있다고 치자. 가정해볼게요. 다시 할게요. 경기도 서울 일대 통틀어서 포크레인을 빌려주는 업체가 몇 개라고요? 10개라고 치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이만큼 해도 공급량 이거죠? 근데 임대료 올라간다 해서 갑자기 공급량을 늘릴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 포크레인 임대사업 하려면, 새롭게 임대사업 하려면 시간이 걸려, 안 걸려? 예를 들어 골프장 하는 사람이, 포크레인 발음도 안 되네요. 포크레인 임대료가 좋아지니까 골프장 때려치고 이거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하려는데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꽤 걸린다. 왜냐하면 골프장 팔아야 되죠? 그리고 포크레인 임대사 하려면 어떻게 허가도 맡아야 되죠? 포크레인도 사야 되죠? 시작하려면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꽤 걸린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요, 토지처럼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뭐라고요?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늘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요, 수요 증가하면 얘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토지처럼 다 경제지대 성격이 되는 겁니다. 문제더라고요? 경제지대. 토지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거 되겠나요? 약간 어렵네요. 근데 장기적으로 볼게요. 장기적으로 기간 길게 잡는다면 임대료, 포크레인 임대료가 이만큼일 때 이만큼 공부하려고 했는데 임대료가 좋아졌죠? 좋아졌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나도 골프장 때려치기고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새롭게 임대사 한 사람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니까 공급량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요거는 단기고 요거는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장기적으로 어떻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다 뭐였어요? 아까 경제지였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공급선 아래의 면적으로 바뀌어 나가죠? 전용수로 바뀌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요, 어중간한 지대라 해서요, 준경제지대 줍니다. 뭐라고요? 준경제지대. 그래서 말이 기니까 요거는 준지대 혹은 뭐라고요? 준경제지대 줍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지대인데, 장기적으로는 뭘로 바뀌어요? 전용수로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죠? 약간 어렵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포크레인 임대료 같은 게 오르면 적어도 아까 10군데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다 가져가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다른 업체가 생겨 안 생겨? 생기니까 지들끼리 경쟁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마샬이라는 사람은요 위치의 가치다 이런 표현 쓰면서 위치가 곧 뭐라고요? 가치다 했습니다. 위치가 뭐라고요? 가치다 이런 용어 썼다.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허드라는 사람은요 접근성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 하면 누구라고요? 허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볼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리고 헤이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신기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라고요? 신기한 얘기. 요거 자극성 비탄력적이 될수록 뭐가 커진다고요? 경제지대가 커지는 겁니다. 그만큼 공급을 많이 물린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 직장이 도심 쪽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회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도심 쪽. 분명히 15분 정도에 끝날 겁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이 집을요 땅 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저 공중에서 풍선에서 이용한다고 치자. 풍선에서 잠잔다고 치자. 그럼 임대료 같은 거 들어가 안 들어가요? 풍선에서 잠자고 하는데 임대료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직장까지 출근하는데 아침마다 마구라 같은 거 있죠? 딱 목에다 딱 걸고 날아라 원더우먼 알아요 몰라요? 쌩간이 날아가 합니다. 그럼 교통비 들어가 안 들어가요? 쌩하고 날아가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죠? 이렇게. 근데 땅바닥에 살아봐요. 땅바닥에 살면은 임대료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걸리적거리는 비용이 들어가죠? 출근하려면 이거 뭐 버스나 이런 거 타고 다니면 교통비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죠? 이 걸리적거리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걸요 마찰 비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자, 풍선에서 있으면 그냥 휘황하면 가니까 마찰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밑에서 살면은 걸리적거린 거 비용이 있어 없어요? 이 인건비, 임대료 내야 되고, 교통비 들어가죠? 이걸 마찰 비용 하면서, 그러면 자,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도심 근처에 산다. 그러면 아무래도 교통비를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적게 드는데, 이 임대료가 비싸겠죠? 반대로 이 외곽 쪽에 살면요. 자, 이 교통비를 많이 들겠죠? 그 대신 외곽 쪽은 임대료 비싸요, 싸요? 싸죠. 결국은요, 이 교통비의 절약이 뭐라고요? 지대를 결정한다 했던 겁니다. 교통비의 절약이 뭐라고요? 지대.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인간 생태학적 이론이라고 해서, 자,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내가 이용하기에 만족감이 굉장히 큽니다. 만족감이 효용입니다. 그럼 이때 나는 이걸 구입하고 싶어, 안 구입하고 싶어요? 구입하고 싶다면 남들보다 더 큰 돈을 불려야 돼, 안 불려야 돼요? 내가 적게 부르면 다른 사람은 많이 부르면 걔가 사가겠죠? 나는 경쟁도 더 크게 부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호가 과정, 부르는 과정 있죠? 부르는 과정 속에 가격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걸요 호가 과정의 산물이다 했던 겁니다. 인간 생태학적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페널티 무시해도 됩니다. 무시하시고. 자,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자, 서술형 지문에 5번 볼게요. 리카르도는 한계지의 이익과 우등지와의 이익의 차이가 한계지의 이익은 0이죠. 우등지의 이익은 30원 아닙니까? 이거의 차이가 뭘요? 지대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자,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를 발생시킨다는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은요, 곡물 가격 상승이 지대의 상승을 가져온다고 했죠. 이 사람은요, 곡물 가격이 오르면 지대가 올라 안 올라요?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오르니까 얘도 오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그러나 한계지에서의 지대 발생 원인이라든가 위치에 따른 가치 변화는 경시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아주 논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있죠. 그리고 위치에 따라 지대가 차이 난다는 거 있죠. 요거를 강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요, 토지의 소유 자체가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땅이라도 추가로 막 더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한계 이하의 땅에도 막 부르는 게 막 힘들어하는 얘기입니다. 부르는 게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로도 뭐라고요?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뒤에는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그 지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송비의 차이가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한다. 얘는 아까 뭐라고요?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답니다. 13번 볼게요. 전용 수입이란, 자, 어디 갔어요? 요거 있죠, 요걸 전용 수입이라는 겁니다. 요거는요, 경제지대 있죠?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전용 수입이란 다른 용도에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될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 정도는 최소한 지급해야 될 거죠. 네, 지급할 금액으로 생산 요소의 어떤 기회 비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회 비용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생산 요소의 공급 곡선이 아까 뭐라고요? 비탄력적이 될수록 전용 수입은 감소하고 오히려 경제지대는 커지는 겁니다. 자꾸 이게 경제지대죠. 그러니까 이게 비탄력적이 될수록 얘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알겠죠? 비탄력이 될수록.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기구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하다는 얘기는 일시적으로 기구를 늘릴 수 있어요? 공급량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기구들의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을요, 준지대라고 설명하면서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소득 있죠? 기구들에 대해서 지불하는 소득 있죠? 이걸요, 준지대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준지대.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준지대는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단기적으로는 지대를 발생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요, 자, 이 설비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지대는 감소되거나 소멸되죠? 자, 단기적으로는 다 지대였죠? 근데 장기적으로 자꾸 뭘로 바뀌어요? 전용수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비용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요,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하고 지대는요, 감소한다고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은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해서 지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하시고 얼른 들어가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